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진짜 미친 차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더리버에서 카이엔 터보 어제 리뷰하면서 야 진짜 끝판왕 가져갔다, 여러분들 끝났어요, SUV 최고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진짜 그 위에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심 한편으로는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좀 되나, 진짜 숨겨진 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찐 가져갔습니다. 바로 카이엔 GT예요. 그러니까 카이엔 터보 GT라고도 부르는 모델이죠. 이 포르쉐 카이엔이 4S 뭐 아까 아니면 카이엔 쿠페 뭐 카이엔 터보 그리고 카이엔 GTS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카이엔 터보 GT라는 이름이 처음 붙인 모델입니다. 니르부르크링 서킷에서 보통 이제 랩타임 막 재잖아요. 그 랩타임에 SUV 1등이 바로 이 차예요. 진짜 찐 오브 더 찐 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보도 대단한데 이게 터보 GT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느낌일지 지금 벌써 상상도 안 갑니다. 게다가 이 차주님이 지금 여기 장소가 저도 한 2년 만에 오는 건데 차주님이 992를 타셨어요. 그래서 빨간 색깔 예전에 이제 협찬을 해주셨어 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주행도 좀 해보고 느꼈는데 세 대를 한 번에 이게 출고가 됐거든요. 그때 그 중에 한 대로 1호차 그 출고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파TV에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차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차주님 너무 멋쟁이지 않냐? 992 이렇게 딱 타다가 이걸 바꿨어. 그럼 바꾼 게 포르쉐 카이엔 터보 GT야. 말 그대로 진짜 끝판왕이거든. 차주님이 이제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보통 이 SUV의 끝판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슈퍼카 이제 계열로 럭셔리 말고 달리는 SUV 중에 끝판왕이 또 뭐가 있어요? 우루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차주님이 우루스도 이제 계약을 해놓고 주행을 해봤는데 우루스보다는 이 카이엔 터보 GT가 뭔가 좀 더 이렇게 땡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두 대 계속 비교하면요, 전체적인 세팅이나 느낌이 이 우루스랑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공유하는 부분들도 많고 세팅하는 느낌도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카이엔 터보 GT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배기음이에요. 미친 배기음을 자랑한다고 하니까 그 배기음도 여러분들과 함께 최초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리뷰 없는 것 같더라고. 이거 기대가 되네. 이거 구경하기도 힘들고, 이거 진짜 요즘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차주님이 작년 7월 달에 슬롯이 열리자마자 계약을 넣어놓고 요거 지금 받았어요. 그거 얼마나 기다린지 알겠지? 그런 차예요. 그리고 이거 당장 만약에 판다고 내놓잖아요. 차 가격에 등취득세 포함해서 프리미엄 한 1, 2천만 원은 한 2천만 원 그대로 붙여서 팔 수가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차가 카이엔 터보 GT 요 차량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터보 리뷰했었잖아요. 그럼 터보랑 터보 GT랑 도대체 무슨 차이냐? 무려 92마력이 더 높습니다. 제로백도 0.6초가 더 빨라져가지고 3.2초예요 제로백이. 이 3.2초면 이 덩치 이 무게에 3.2초면요 그냥 밟았다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슈퍼카나 스포츠카는 0.1초 줄이는 게 엄청 힘들어요. 특히 이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무게를 극한으로 줄여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이 무게 줄이고 출력 올리고 요거 0.2초 쉽지 않거든요. 얘는 근데 650마력에 86토크에 그냥 밟았다 하면 도로 그냥 후룩 해가지고 슉 날아가는 거죠. 요거 저번에 그 카이엔 터보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밟으면은 사컨버 그냥 후룩 해가지고 슉 하고 우주고 날아간다 했죠. 얘는 그냥 은하계까지 날아가는 거야. 그냥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차가 바로 이 카이엔 터보 GT라는 차입니다. 가격은 터보보다 한 2천만 원 정도 비싸요. 옵션들을 막 이렇게 추가하면 되지만 포르쉐 카이엔 이제 터보 GT 같은 거의 이제 플래그십, 그러니까 거의 끝판왕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기본 적용이고, 여기 소소하게 그냥 뭐 휠 색깔 바꾸고 뭐 이렇게 실내 이제 가죽 뭐 트림 좀 바꾸고 요렇기 때문에 거의 그냥 단일 트림으로 풀옵션으로 나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재미난 게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이 컬러색이 이 그레이 색상, 약간 이 좀 오묘한 요런 컬러를 정말 많이 선택을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포르쉐 카이엔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튀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포르쉐라는 브랜드의 성향과 그리고 카이엔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자세히 보면은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막 튀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자기 만족으로 뭔가 좀 멋진 차를 타고 싶은 분들이 카이엔을 많이 선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카이엔도 2억 4천인데 물론 조금 더 비싸긴 하겠지만 과연 우루스 살 돈이 없어서 이거 샀을까? 아니거든. 그리고 컬리너 마찬가지예요. 컬리너 살 돈이 없어서 카이엔 터보 GT를 샀다? 아니거든요. 조금 더 그냥 튀는 것, 그러니까 화려한 거를 원하진 않지만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정말 이 끝판왕 중에 끝판왕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카이엔 이 터보 GT에 막 빨간색을 한다. 그러면 이 차의 성향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이 차주님들 대부분이 이제 흰색, 검정, 거기에 조금 더 튀는 색을 원한다 하면 이 그레이 색상. 이게 오묘하거든. 햇빛에서 바라봤을 때 그 느낌과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딱 세워놨을 때 그 느낌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컬러 선택하는 것도 이제 무난한 거 선택을 많이 하십니다. 잘 생각해봐. 너네 카이엔 볼 때 이거 막 튀는 색깔로 있었어? 거의 없어, 진짜로. 그게 이 차의 성향을 보여주는 거죠. 이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비슷합니다. 뭐 약간 펌퍼나 뒷범퍼 이런 부분이 조금 디테일로 좀 다르긴 하지만 요거는 솔직히 얘기했을 때 일반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카이엔이나 카이엔 터보나 카이엔 터보 GT나 거의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소소하게 다릅니다. 요거의 차이점은 오노 아니면 전혀 몰라요. 거의 그냥 여기 그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여자친구가 뭔가 미용실이나 뭔가 다녀왔어. 근데 갑자기 오더니 오빠 나 오늘 바뀐 거 없어? 요거야! 이거 모르면 어떻게 돼? 우리 친구가 어떻게 돼요? 혼쭐나. 아우 그냥 난리 나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근데 진짜 부럽다. 어떻게 이 사진님 진짜 너무 부러운 것 같아. 이거 못 받아요. 제 주변에서도 이 카이엔 이제 터보 GT 사고 싶다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계약조차 이게 쉽지가 않아요. 못 주니까. 그리고 이 휠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되죠 이거. 이게 사실 그 카이엔 터보 GT의 이 매력 포인트예요. 골드 색상이 기본 컬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검은색 걸로 바꾼다 그러면 이제 80만 원 추가하긴 하는데, 야 이거 골드색이 더 이쁘지 않냐? 굳이 여기다 검은색깔 할 이유가 없잖아. 이 골드 색상의 휠에 그 어울리는 차가 몇 없어요. 진짜 이거 잘못 이거 장착을 하는 순간 겁나 가벼워 보이거든. 차가 진짜 약간 좀 가벼워 보이는데 카이엔 터보 GT이기 때문에 이게 딱 아까 저기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여기서 쫙 오는데 골드 휠 이렇게 돌아가는 그 모습이 와 완전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골드 컬러가 잘 어울리는 휠이 있을 수가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리고 요거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되지. 브레이크 봐. 노란 색깔. 그리고 또 이제 이 휠이 이렇게 크면요. 그러니까 좀 이런 차를 타보셨던 분들은 딱 휠 보고 차 보고 그 다음 걱정하는 게 하나 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막 차 안 타고 뭐 차를 막 약간 좀 그 인터넷에서 공부하고 이 실제로 이렇게 오래 안 타보셨던 분들은 대부분 모르는데 오래 타보고 소유 많이 해봤던 분들이 이제 딱 요 휠 보면은 걱정하는 거. 딱 이제 생각나는 거 뭔지 알아? 타이어값. 타이어값 무시 못해요. 아직 우리 심과장 타이어 교체 안 해봤죠? 그냥 이제 교체할 때쯤 되면 우파님이 얘기했던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요게 피렐리 이제 브랜드의 코르사 타이어거든요. 요게 요 전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없어요. 구하기도 힘들고 또 그리고 비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차 높이가 이전 그냥 일반 모델들보다도 조금 더 세팅이 낮아서 이렇게 좀 낮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고가 조금 더 낮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터보 모델이나 카이엔은 선택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카본 사이드 미러랑 카본 루프. 요거는 이 터보 GT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세 보인다 볼 수 있죠. 옆에 이제 스티커로 터보 GT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옆에 이제 붙으면 달리면 안 돼. 무서워. 이런 거는 그냥 밟았다 하는 순간 그냥.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이런 좀 작은 디테일에 대한 차이도 있어요. 이런 약간 리어 스포일러인데 뭔가 좀 유니크한 느낌이 나지 않냐? 훨씬 더 공격적이고. 요즘 카본 돼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 엣지 스포일러는 기존과 동일하고 테일램프나 이런 부분은 거의 동일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제일 다른 거, 요거는 그냥 넘사벽이다. 포르쉐는 여러 가지 트림 있잖아요. 그냥 기본 모델도 있고 GTS 모델도 있고 터보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약간 좀 GTS나 좀 터보 같이 나 좀 방귀 좀 낀다, 나 좀 달린다 라는 모델은 이 머플러가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티타늄 배기예요. 배기 소리가 정말 미쳤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그 배기거든요. 딱 중간에 있잖아. 여기서 그냥 아라라라라 그냥 소리가 그냥 이거 나면은 어우 씨. 2억 4천이면은 진짜 웬만한 차 다 살 수 있지. 근데 그런데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이 차가 절대 평범하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거의 좁진 않고요. 데일리카로도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달리는 괴물딱지로 변하는 그런 엄청난
녀석입니다. 말 그대로 미친 차예요. 자, 별건 아니긴 하지만 소프트 클로징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실내는 레드 이제 블랙 이제 조합인데요. 요게 옵션가로 한 9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옵션 가격이야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네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포르쉐가 이제 밑에 트림 뭐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옵션 하나하나의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요게 이제 뭐 GTS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GT 모델이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상위급 상위 트림의 모델을 선택을 만약에 하고 거기에 이제 옵션을 선택할 때는 옵션 가격들의 가격이 대부분 다 낮아집니다. 얘는 지금 4인승 모델이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인승 모델이 되어 있고, 야, 이 차주님이 차에 정말 많은 신경을 썼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송풍구 이제 핸들 이런 부분에 보면은 다 이제 카본으로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게 순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이렇게 카본을 이렇게 끼워 놓으신 것 같은데 좀 센스 있게 꾸며 놓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차 느낌도 되게 너무 좋고, 야, 역시 차주님 센스 있네. 우파몰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듀듀 88의 방향제를 끼워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우파몰에는 다양한 방향제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파몰 방문하셔가지고 나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방향제를 구입해가지고 좀 싸게 저렴하게 이벤트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브 박스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제 이런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차가 이 글로브 박스가 그렇게 좀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 하지만 포르쉐는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공간이 있고요. 그거 말고는 어떤 거요? 글로브 박스에 볼펜. 볼펜? 어디에? 볼펜 꽂히면. 와, 작은 디테일 봐. 그러니까 이런 차를 타시는 분들은 고급스럽게 이렇게 저 펜 사인을 한다고 하겠죠. 여기다 이렇게 볼펜 꽂이가 이렇게 있네. 멋있다. 와, 드디어 이제 카이엔 GT 탑승을 해봤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떨리는데, 이 카이엔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약간 패밀리카로도 타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원할 땐 달릴 수 있는 약간 이중적인 매력을 가진 차거든요. 근데 터보만 해도 진짜 어마무시한 성능을 자랑을 했는데, 과연 이 GT는 어떤 감성과 성능을 가지고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카이엔이는 GTS라고 하는 이름밖에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 GT라는 타이틀을 달고 출시를 한 거예요. GT 같은 경우에는 뭐 카레라 GT 말고는 거의 없을 정도로 이 GT라는 이름을 거의 주진 않았어요. 근데 과연 이 2천만 원이라는 가격도 더 비싸지고 GT라는 이름을 단 포르쉐 카이엔 터보 GT는 어떤 세팅으로 되어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제가 아무리 이 차를 이제 운전을 해본다고 해도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차주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어떤 차이점을 혹시 느끼셨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차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되게 와닿더라고. 그러니까 부드러우면서도 딱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야, 부드러우면 부드럽고 딱딱하면 딱딱하지, 부드럽고 딱딱하는 거 도대체 무슨 소리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다 부드럽게 걸러주면서, 그리고 이제 방지턱이나 이런 좀 요철을 지날 때는 부드럽게 세팅을 해주면서 달릴 때 그런 좀 진동이나 이런 부분은 운전자에게 전달을 해준다, 요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명 물서스라고 하잖아요. 너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편할 때 요러면은 달리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좀 편안하고 그냥 좀 달리는 느낌도 알고 그냥 일단은 그냥 뭔가 좀 너무 부드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한 단계 더 나가서 딱딱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달릴 때 이제 보통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딱딱하고 탄탄한 승차감으로 이 노면에 대한 충격을 전달해주는 운전자나,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달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런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야, 달리는데 그냥 빨리 달리기만 하면 되지 왜 이런 딱딱한 노면의 그런 진동이나 충격들을 전달을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반대로 막 달리는 차가 속도만 빠르다고 재밌는 게 아니거든요. 운전자에게 내가 달리고 있다라는 걸 전달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극강의 그런 좀 감성을 전달해 주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카트 이런 거 타면은 속도 얼마 안 빨라요. 한 50, 60인데 그냥 운전자에게 전달해 주는 체감은 한 200km 이상이거든요. 그런 게 이제 전달해 주는 전달력의 차이예요. 카이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름 이 카이엔 자체가 편안한 세팅이고 데일리카로 탈 수 있는 그런 차인데, 이게 그냥 너무 부드러운 물소스를 가지고 있다면은 과연 운전자가 재미난 그런 운전에 대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약간 좀 감성적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부드러우면서도 딱딱한 승차감을 좀 세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 그냥 일반 카이엔을 탔을 때보다도 느낌이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일반 지금 컴포트 모드거든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나름 운전도 쉽고 승차감도 이 정도면 일상 데일리카를 탔을 때 거의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컴포트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세팅이나 움직임은 터보랑은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터보는 얘보다도 조금 더 부드럽거든요. 하지만 터보 GT는 훨씬 더 일반 컴포트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딱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은 이걸 제가 만약에 터보를 안 타봤으면은 이 차이점을 못 느꼈을 텐데, 터보를 타보고 터보 GT를 타보니까 확실히 터보 모델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노멀 모델과 비교하는 건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여기에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또 다르거든요. 잠깐만요. 저 스포츠 모드와 잠깐 바꿨는데 느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야, 느꼈지? 네. 야! 아니, 제가 이제 달렸을 때 단단한 세팅, 이제 그 승차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변속을 했을 때 그 변속에 대한 충격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요걸 진짜 잘하는 게 람보르기니에요. 람보르기니 우루스도 코르사 모드나 이 스포츠 모드 이렇게 넣게 되면 이 변속했을 때 그 변속 충격들을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전달해 주는데, 이 카이엔 터보 GT 이 스포츠 모드를 바꿨는데, 잠깐 바꿨는데 그 변속 충격을 전달해 주는 느낌을 보면서 이거 생각보다 물건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기음도 당연히 훨씬 더 커지고요. 이 터보 GT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에서는 생각보다 배기음이 이렇게 많이 안 나고, 스포츠 플러스에서 배기음 소리가 훨씬 많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스포츠 플러스에서 어떤 느낌으로 전달해 주는지 한번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도 굉장히 딱딱하고 그런데 스포츠 플러스는 한 번 더 딱딱해지네요. 그냥 진짜 하드코어 모드로 바뀌어요. 일단 스포츠 모드에서도 분명히 딱딱하고 굉장히 하드코어한 느낌을 받긴 하는데요. 다른 일반 차들의 그냥 거의 하드코어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얘가 만약에 스포츠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 한 번 더 바뀌게 됩니다. 변속하는 타이밍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악셀을 뗐을 때 팝콘이 터져 나오는 그 소리들 있잖아요. 요게 일반 스포츠 모드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거죠. 부스터 모드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어비가 바뀌어요. 조금 더 압축비가 세져서 짧은 구간에서 또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변속하는 타이밍 역시도 조금 더 늦게요. 그리고 이렇게 변속을 하면 소리가 하나 더 나거든요. 와, 무슨 RPM을 7000 가까이 쓰지? 이런 변속하는 RPM을 사용하는 것만 봐도 이 차의 성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SUV가 RPM을 극한으로 운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적정선에서 운전했는데 7000 RPM까지 사용한다는 건 진짜 미친 차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전했을 때 정말 놀랐던 게, 그 각 모드에 대한 변화가 뚜렷하다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히 이런 달리는 차는요. 물론 이 카이엔이 달리는 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카이엔 같은 경우는 달리는 차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마트도 갈 수 있고, 그냥 뭐 데일리카로 탈 수도 있고, 출퇴근으로 탈 수 있는 그런 차인데, 이 카이엔 터보 GT는 데일리카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근데 웃긴 게, 컴포트 모드에서는 나름 편안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데도 스포츠 모드에서는 더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차의 하드코어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모드가 바뀌고요. 스포츠 플러스는 저 손 지금 떨리는 거 봐요.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놀라웠던 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예요. 이런 배기음이 한층 더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지고, 지금 아까 변속하는 소리 들었죠? 이게 감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작은 디테일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운전자가 느끼는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이 카이엔 터보 GT는 그런 감성들조차도 일반 SUV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개인적으로 우루스도 진짜 매력적으로 느꼈거든요. 근데 우루스랑 정말 비슷하고, 오히려 이런 변속을 하고 이런 느끼는 감성 전달해주는 전달력은 우루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을 하긴 하네요. 와, 어떻게 SUV에 이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우리 와이프한테 제가 이제 카이엔 이 페이스리프트 되는 거 좀 해주고 싶은데, 이건 못 해줄 것 같아. 이거는 얘는 SUV의 끝판왕이에요, 진짜로. 막 진짜 웬만하면 제가 이런 흥분을 잘 안 하는데, 이 진짜 카이엔 터보 GT는
진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소름 돋는다. 뭐 전기차가 제로백도 더 빠르고 뭐 움직임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감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감성이라는 거는 제로백이 더 빠를 수도 있고 뭐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지만, 이 내연기관에서는 악셀을 밟았을 때 천천히 올라가는 그 속도 올라가는 그 RPM과 그 움직임, 그러니까 이 카이엔 터보 GT는 각 RPM 구간마다 나오는 배기음 소리가 다 달라요. 저속에서의 소리, 중간 RPM에서 나오는 소리, 그리고 고RPM에서 터져나온 배기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 이런 차는 처음 타봤어요. 아니, 각 구간마다 그냥 보통 배기음이라 그러면은 그냥 저속에서 오 커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저속에서는 소리가 다르고 중반에서 한 번 더 변속이 되면서 소리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RPM 쳐가. 맞아 아니야? 야, 어떻게 이런 데가 나오지? 그러니까 진짜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전기차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차에선 이런 감성을, 물론 뭐 추후에 이제 더 기술이 개발이 되고 이제 또 좀 멋진 차들이 나오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전기차도 이런 감성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더 빠른 제로백을 보여주겠지만 이런 감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차주님이 진짜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너무 재밌게 이제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촬영장에 딱 나왔는데, 그때도 제가 992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둘째 아드님과 함께 나와서 차에 대한 이야기도 막 하고, 차에 대한 이런 주행, 이야기, 교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우리 애들이 좀 크면서 나랑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다니는 그런 상상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커가면서 아빠랑 잘 안 놀아줘요. 예, 좀 속상하긴 하는데, 예, 우리 차주님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그런 멋진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봐야죠. 우리 아이들이랑 멋지게 놀려면 이런 차는 있어야겠지? 카이엔 GT, 우리 카이엔 터보 GT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물론이네요. 처음 느껴봤어요. 우루스 못지 않습니다. 우루스보다는 조금 더 정교하고 디테일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 포르쉐 카이엔 터보 GT였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우파몰에 새로운 방향제가 들어왔습니다. 벨라독스의 에어윌. 비행기를 타고 있는 귀여운 동물들인데요. 이 날개가 워낙 가벼워가지고 바람에 날립니다. 이렇게 총 3가지 디자인이 있고요. 하얀색 고양이, 갈색 강아지, 검은색 고양이까지 총 3가지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본품 하나를 구매 시 리필키 3개를 드립니다. 근데 2개를 주문하면 총 6개를 드립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개 이상 구매 시 총 4,500원씩 할인을 해주는데요. 추가할수록 점점 커지는 할인 이벤트로 3개, 4개를 구입하더라도 똑같이 4,500원씩 적용이 됩니다. 주문 한 건당 쇼핑백 하나를 드리는데요. 선물하시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